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2거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19% 오른 8,161.85포인트에 S&P 500 지수도 0.11% 상승한 2,943.03포인트의 장을 마쳐 양지수 2거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4%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인의 소비가 증가폭을 확대하며 시장 예상보다 양호했습니다. 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9%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은 지난해 12월 0.6% 감소했던 데서 1월 0.3% 증가 등으로 올해 들어서는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합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오늘 베이징 협상과 다음 달 8일 워싱턴에서의 협상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약간의 미세 조정만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5G 통신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 동맹국들에게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을 경우 정보 협력 축소를 경고하며 압박했습니다. 이는 최근 영국이 비핵심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화웨이가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모처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1.7% 이상 상승하면서 2210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1.3% 이상 상승하면서 750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제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총 상위 20개의 종목 가운데 삼성 SDS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할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또 어제 시장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됐고 이와 함께 우리 시장의 수급도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특히나 S&P 500과 나스닥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기업 실적은 부진했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이란이 NPT 탈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 방문 계획도 공개했는데요. 초강경 대응 예고를 한 가운데 국제 유가 함께 짚어보겠고요. 이어서 중국의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BYD가 수익성 면에서 테슬라를 크게 앞질렀다고 합니다. 전기차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오늘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됩니다. 지난 2월 나타났던 생산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세가 3월에는 증가세로 전환될지가 관건인데 함께 살펴보겠고요. 이어서 국내 5대 완성차 메이커 중 쌍용차를 제외한 이 4개 업체가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업황 전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바로 투자증권 윤정식 과장 화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S&P 500과 나스닥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일단 어제 경제 지표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기업 실적은 좀 부진했는데 보니까 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실망스러운 매출 영향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3% 이상 하락을 했고 또 레스토랑 브랜드 주가가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사실 전일 국내 증시는 굉장히 좋았는데 미국 증시는 강보합 정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 차이점이 사실 미국은 이 S&P 500도 그렇고요, 이 나스닥도 그렇고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다음 주 FOMC에 대한 그런 관망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미국 증시, 국내 증시와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지수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이 전장보다 0.04% 상승한 26,554.39에 거래를 마쳤고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지수는 전장보다 0.11% 상승한 2,943.03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19% 상승한 8,161.85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S&P 500 지수는 종가는 물론이고 장중 가격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였고 나스닥도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크게 작용했던 거는 미국 소비 지표가 양호하게 나온 점 그리고 이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은 전체적으로 상승 폭이 크지는 않지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두 개만 꼽아라 그러면 이 고용 관련된 지표 그리고 소비 관련된 지표거든요. 사실 이 미국에 있어서는 소비 지표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미국 소비 지표가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온 점은 투자 심리에 지금 같은 경우 계속 이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적은 최고치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소비 지표 양호한 부분들이 미국 증시에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 더 힘을 실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지난 3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해서 0.9%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같이 발표된 2월 개인 소비 지출도 0.1%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여기에다가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 확인된 점도 주가에 도움을 줬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유가에 대한 이란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들이 나오면서 유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물가 우려감들 있었는데요. 이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죠. 이 PCE 가격 지수는 3월에 전월 대비 0.2% 상승하는 데 그쳤고요. 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5%가 오르면서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수준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3.2%로 시장 예상 사실 시장에서 마이너스까지도 예상을 몇 달 전까지 했었는데 3.2%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 상당히 양호한 이 지표가 나왔고요.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는 자취를 감췄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미국 성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좋은 모습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쪽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아직 중요한 이슈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몇 주 내로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여전히 상당한 이슈들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 스티븐 무누신 장관은 긍정적인 발언을 했고요.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죠. 이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도 30일 오늘 베이징을 찾아서 류어 중국 부총리와 고위급 회담을 열고 다음 주에는 다시 류 부총리가 워싱턴 DC로 찾아가서 협상을 이어가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모습들이 본다라면은
미중 무역 협상도 긍정적인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금융주 같은 경우가 좋은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그리고 미국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자 이 JP 모건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같은 이 금융주들이 1에서 2%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종목들은 이 섹터별로 묶었을 때 좀 큰 폭으로 상승한 이 섹터를 찾기는 조금은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요. 뭐 알파벳도 이 시장에서 이 실망스러운 매물 영향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3% 이상 하락을 했고, 뭐 다른 종목들도 큰 폭의 상승하는 이 종목들은 조금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유틸리티 업종도 부진했고요. 그리고 뭐 리츠 금융 회사들도 부진했고, 아마존은 뭐 1일 배송 발표하면서 이 시장에서 좀 기대감은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0.6% 상승하면서 하락하면서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뭐 그 외에는 뭐 페덱스나 UPS가 상승을 했는데 상승폭은 조금 크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 인텔 같은 경우도 다이와증권 같은 뭐 여러 증권사들에서 목표 주가 및 투자 의견 하향 조정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다른 뭐 마이크롬이라든지 브로드컴도 상승을 했지만 상승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 지출 이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어제 증시, 간밤 증시가 상승세 보였는데 방금 속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이 3월 산업 생산도 전월 대비해서 1.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트리플 증가세 보였는데요. 이 이슈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 NPT 탈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북한 방문 계획도 공개를 했습니다. 초강경 이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 유가가 불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국제 유가 최근 들어서 계속 불안합니다. 미국에서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 이제는 중지하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란 원유 수입이 중국에 이어서 2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불안하지만 국제 유가, 사실 이란이 고립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나온다라면은 국제 유가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에서 뭐 다른 쪽들을 통해서 이 유가에 대한 생산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란도 이제는 이 반박을 하고 어느 정도의 그런 대응을 예고를 했는데요. 미국의 제재 압박에 대해서 상당한 이 초강경 대응인데요. 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이죠. NPT 탈퇴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NPT 탈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가장 강력한 대응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란에서 사실은 먼저 이 글로벌 증시에서 걱정했던 거는 NPT 탈퇴보다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였는데 그만큼 NPT 탈퇴의 예상이 NPT 탈퇴 같은 부분은 사실은 좀 쉽게 하기 힘들 정도로 좀 큰 폭의 그런 액션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PT는 이 비핵 국가에 대해서는 핵 개발 금지, 그리고 핵 보유국에 대해서는 핵 군축을 요구하는 상당히 강력한 다자 조합인데요. 따라서 NPT를 이란이 탈퇴하게 된다라면은 국제 원자력 기구죠. 이 IAEA의 사찰을 거부하고 핵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라는 이런 선언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 1993년 3월에 터진 북한의 1차 핵위기도 이 북한이 NPT 탈퇴 성명에서 비롯했는데요. 뭐 이럴 정도로 이 이란이 이 NPT 탈퇴를 얘기를 한 거는 상당한 초강경 대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죠. 28일 이란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합의 탈퇴와 대이란 최대 압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NPT를 탈퇴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아직 뭐 NPT 탈퇴는 이 여러 가지 뭐 지도부가 고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지만 그만큼 이란은 강경하게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미국이 지난해 5월 미국이 자신들과의 핵 협정에서 탈퇴하고 경제 금융 제재를 복원하면서 복원하니까 이제 이란은 여기에 NPT 추가 의정서 거부 카드로 맞대응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란이 이번에 NPT 탈퇴까지 꺼내든 거는 미국이 이란 혁명군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고 여기에 내달 3일을 기해서 이란 원유 수출을 사실상 전면 봉쇄키로 하니까 이란은 이 NPT를 탈퇴하고 그리고 사실 카드가 한 장 더 남았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나갔을 경우에는 중동 지역은 상당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국제 유가도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프 장관이 북한과의 적극적인 연대 의사까지도 내비치면서 사실은 이 국내에 이 영향을 미쳤던 게 지금까지는 유가였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북한까지도 이 같이 연관 지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란의 대응 물론 사실 NPT 탈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안 할 가능성이 아직까지 높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란의 이런 대응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사실은 하게 된다라면은 완전히 미국과 전면전이거든요. 여기 부분에 있어서 이걸 협상 카드로만 활용을 할지 실제로 봉쇄로 갈지 그리고 북한과의 연대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들은 잘 보면서 사실은 시장에 큰 폭의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WTI는 상승했지만 브렌트유는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국제 유가 흐름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BYD가 이 이익에서 632% 성장하면서 수익성 면에서 테슬라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출시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 기아차 일부 모델로 소비자 선택권이 한정돼 있는 우리 업체와 비교해서 유리한 경쟁 환경이 적용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업황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적으로는 지금 중국 전기차는 이 BYD 이익에서 632% 성장하면서 이 테슬라를 크게 앞질렀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테슬라가 사실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아니죠. 이 테슬라가 돈을 많이 벌진 못하지만 BYD는 중국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BYD의 장점은 중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시장을 확장을 하고 있지만 단점도 사실 중국입니다. 거의 중국에서만 인정을 받고 있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BYD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자동차 회사지만 이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전기자동차 회사가 된 거지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글로벌한 영향력을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라든지 다른 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미국 BYD 같은 경우는 워낙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큰 시장을 등에 업고 좀 빠른 속도로 성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까지 확산이 될 때까지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기차 쪽에 있어서도 현대기아차의 점유율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아직까지는 이 BYD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는 있지만 국내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섣부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중국 시장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 언제 인정을 받느냐라는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그 시기를 통해서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투자증권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SK증권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이 벌써 4월의 마지막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2019년도도 벌써 4개월이 지났어요. 다시 말해서 3분의 1이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는 이제 성현의 말처럼 시간 진짜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도 하루하루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통상적으로 주말을 앞둔 금요일 일정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크해야 됩니다. 왜? 한 주간을 어떻게 마무리하면서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주의를 앞둔 시점에서 시장의 변화를 체크해야 되거든요. 자,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의 마지막과 5월의 시작이 겹쳐 있는 한 주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일날이 중요한데 금주는 4월의 마지막과 그러니까 마지막과 시작이 끝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고요. 또 내일이 휴장입니다. 노동절이죠. 근로소득자는 휴일이라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시장도 은행과 증권회사가 문을 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장의 마무리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이 초미의 관심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주식시장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엄청나게 흔들어댑니다. 흔들리면서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하고 외쳤던 어느 시인의 말처럼 주식시장도 흔들리면서 가는 것이 주식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흔들림을 즐길 줄 아는 여유를 가져야만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냉엄한 시장 속에서 안정감과 수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흔들린다는 거, 나만 그렇지 않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주식 투자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죠. 아무리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여러 가지 분석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시기를 잘못 맞춘다면,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들어가는 시점인지, 어느 시점이 나오는 시점이 하는지 하는 그 타이밍을, 자신만의 타이밍을 맞추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이런 여유로 접근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번 장에서도 소중한 교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분 전에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가 트리플 증가세 나타냈는데요. 3월에는 이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해서 1.1% 증가했다고 나왔습니다. 지난 2월에는 트리플 감소세였거든요.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도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지감을 너무 많이 느끼게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국내 시장의 경우는 조금 전에 발표됐던 것은 그나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우리나라는 생산, 소비, 투자 모두가 감소하는, 그러니까 총체적인 생산이나 소비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투자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소비, 투자 모두가 감소하는 전형적인 경기 침체 국면을 진입한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출구 전략, 엑시트 전략을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국내 시장은 조금 전에 발표됐죠. 그래도 경기가 조금 회복 기미가 있다 하는 보도는 그나마 긍정적입니다만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은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두에도 살짝 언급해드렸다시피 금주도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시장의 변동성은 너무나 큽니다. 전일 국내 시장 5천 원 만의 상승은 보였습니다. 거래소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20포인트가 넘는 1.7% 크게 상승했죠. 1.7% 상승하면서 2216포인트로 22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금주에 발표되는 국내외 경제 지표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좀 더 세심한 분석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런데 유독 중국과 우리나라 시장만은 약세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혹자들은 이거 줄을 잘못 쓴 것이 아니냐, 이제 미국을 포함한 이 강력한 보호무역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라인에 줄을 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일부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 우리 시장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장도 전일의 상승세가 과연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또한 체크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지표 중에서도 금주에는 아주 중요한 경제지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살짝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 이미 지난주부터 불거지고 있는 어닝 시즌이죠. 자, 미국과 중국은 그나마 경제지표라든지 기업들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정도가 아니라 미국은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 실적이 나타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29일 알파벳을 필두로 해서 오늘 발표가 됐겠죠. 그리고 30일에는 제너럴 일렉트릭 G, 그리고 5월 1일에는 퀄컴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30일 날 오늘이죠. 중국 4월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과연 중국은 경제 지표가 호조되고 있는지, 지지난주에 발표됐던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초과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구매자 관리 지수도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 오늘부터 베이징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미국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적 재산권 문제, 그리고 강제 기술 이전 문제, 그리고 무역 흑자, 중국의 대규모 무역 흑자에 대한 그 조정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폭 중국이 수용하면서 빠르면 다음 달 초 워싱턴에서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서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 그것이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과연 베이징 회담에서 그렇죠, 합일점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 계속해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태평양을 건너가면 더 중요한 게 있죠. FOMC 회의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30일과 5월 1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이틀 동안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이 FOMC 회의에서는 과연 미국이 이거 양적 완화 수준이 폐지 수준이 아니라 과연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이것이 아마 도마에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FOMC 회의 결과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말이죠. 주말을 앞둔 시점에서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자, 고용도 과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래서 본격적인 미국이 경기 하락 국면으로 접어드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와 같은 경제 지표들을 계속해서 주시하시면서 국내 시장 투자 전략의 참고 자료를 꼭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5월 3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4월 고용 지표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5대 완성차 메이커 중에서 쌍용차를 제외한 4개 업체가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업황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국내 증시가 20포인트가 넘는 1.7%에 가까운 큰 폭의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모처럼 만에 투자들이 이가에 미소가 젖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넘어야 될 산, 아직 체크해야 될 과정이 남아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어제장에서 주가 상승 주도했던 것이 뭐냐? 예,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어제 글로비스가 7%가 넘는 급등을 실현하면서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들이 모두 장을 이끌었고요. 그 여파로 반도체 관련주들을 포함한 업종 대표주들이 동반 상승에 합류하면서 국내 시장은 큰 폭의 상승을 모처럼 만에 상승으로 이끌었는데, 자, 그런데 어제 장을 이끌었던 이 자동차 관련주에도 암울한 먹구름이 들이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항상 봄만 되면 기업들이 초긴장 상태에 놓여집니다. 왜냐? 춘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국내 노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가 이 금속 노조, 자동차 관련 노조입니다. 근데 이 자동차 관련 노조들이 이게 좀 심상치 않다 하는 점이죠. 특히 이미 르노 삼성은 파업을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GM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들도 계속해서 강력한 투쟁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자동차 관련 노조들의 파업이 그나마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업황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주가 상승에 찬물을 끓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점입니다. 특히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현대, 기아차는 이거는 노조 문제가 아니라 ILO라고 하죠.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을 비준을 요구하면서 이거는 노조에서 요구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는 회사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파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요, R&D 센터라고 하죠. GM 테크니컬 코리아 R&D 연구개발 회사의 분사를 놓고서 파업을 결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이미 임단협이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아직까지 갈등을
겪으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법원에서도 사측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에는 그렇죠, 아나무인격으로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동차 업계의 노조 파업 소식이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푸느냐,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모처럼 만에 자동차 업황에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신호가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다행스러운 것은 쌍용차 노조. 이거 뭐 자동차 분야에서 노사분계 제1인자였죠. 이 쌍용차가 로드 리스크가 완전히 해방되는 모습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만년 꼴찌에서 현재 기아 자동차에 이어서 이제 3위를 수성하는 매출 국면에서, 따라서 3위를 탈환함으로써 이제 쌍용차는 이번 기회에 아예 3위에 자리고침을 하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으로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업계들과는 상당히 대두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측과 노측 어느 측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를 논할 자격도 없고요.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본다면 역시 대화와 타협이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모두에도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장도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모처럼 상승을 했습니다. 과연 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4월에 마무리를 질 수 있을지. 더군다나 내일은 휴장입니다. 5월 1일 노동절 휴장이기 때문에 과연 휴일을 앞둔 시점에서의 마무리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체크포인트 먼저 살펴보고 가죠. 먼저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제가 어제 상승을 보면서 불안하게 여기는 겁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동향이 2원 50전 하락을 했습니다만 1158원 50전입니다. 1140원대, 1130원대도 불안한데 1160원대를 돌파했다가 50원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다행입니다만 여전히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뭐냐?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환차 손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천수답 증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탈은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 계속해서 주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도 코스피 시장으로 4억 주대를 넘어서면서 5억 주대의 거래량을 보이던 국내 시장이 어제는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렇죠? 거래량이 3억 8천만 주대로 다시 한번 주저앉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량의 유입 여부 계속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는요. 세계 시장들, 굵직굵직한 선진국 시장이 휴장들이 많죠. 일본은 이미 지난 4월 27일부터 장기 휴장입니다. 아주 골든위크죠. 5월 6일까지 휴장입니다. 일본은. 그래서 연휴, 그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일본객 관광객을 잡기 위한 아주 혈안이 돼 있죠. 그리고 그 일본 관광객의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중국도 휴장이죠. 중국은 내일부터 일주일간 휴장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노동절 연휴로 휴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휴장입니다만,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도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점을 염두에 둔다면 소강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 시장이 초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한번 오래간만에 미국 시장 다우존스 공업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살짝 보면서 한번 점검해드리죠. 다우존스, 물론 다우는 사상 최고치는 아닙니다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강세죠. 한번 여러분 화면에 보십시오. 좀 쉬었다가도 좋을 정도로 엄청난 상승 탄력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물론 연속 상승에 따른 오히려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눌림목을 있습니다만 미국 시장의 모습은 전형적인 상승장, 이거는 완전히 상승의 나래를 활짝 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국내 시장이 받고 있습니다. 시초가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지만 장중 내내 중국 시장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 중국 상해종합지수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이 상해 종합지수 일봉 모습을 보면 최근 일주일 동안 수직 하락하면서 오히려 이거 상해 종합지수는 이탈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 종합지수도 오늘 장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일부터 중국 시장도 휴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월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의 중국 시장 모습, 반등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느냐 여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해종합지수가 어제 시초가였습니다. 3090포인트를 최소한 돌파해 줘야 됩니다. 어제 종가가 3062포인트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적어도 28포인트 이상의 과연 상해종합지수가 상승하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여부. 세계 28포인트 이상이 상승한다면 상해종합지수도 그동안의 조정에서 마무리되면서 5월달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과 상해종합지수의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국내 시장 투자 전략입니다. 사실 이번 주는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만 저는 적극적으로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형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장의 상승에 이어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긍정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이 금일장 상승을 보인다면 저는 이 상승은 매수의 상승이 아니라 매도의 상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내일이 휴장을 더군다나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승 시 추격 매수는 철저하게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오늘 새벽에도 뉴욕 증시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 출발한다면 시초가 이상에서는 일부는 매도를 해서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 주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앞서서도 국내 시장 추세 이탈은 아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떤 박스권 틀에 갇혀져 있는 그런 제한적인 상승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장의 상승은 매도의 상승으로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상승 시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철저한 자제와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매수 여부는 내일 5월 1일 휴장을 앞둔 시점에서 금주는 목요일과 금일 주중반 이후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이 좋겠고 목요일 시간도 정확하게 여러분을 찾아가면서 과연 매수한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매수 종목에서 다시 한번 분석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장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매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는 전략 그리고 오히려 상승을 이용해서는 일정 부분 현금화 전략 또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여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조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약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도, 춘천은 9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23도까지 올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특히 춘천의 경우 일교차가 무려 14도가량 크게 나겠습니다. 환절기에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에 큰 추위는 없겠고 거기다 공기질까지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마음 놓고 야외 활동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일교차가 서울과 대전 12도로 크게 나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은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약간 쌀쌀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 기온 부산 14도로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광주와 전주 23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으로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남해와 동해상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전라 경상 지역에 비 소식이 있고요. 목요일에는 경상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고 금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